산림교육원 이상원 교수께서 학습자 요구에 의해 진화하는 재난대응 교육과정을 발표하시겠습니다. 큰 박수 부탁드립니다. 기다려요. 들어갑니까? 감사합니다. 막 떨리던 마음이 좀 진정되는 것 같습니다. 다시 시작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산림교육원 이상원입니다. 극한 호우에 따른 현장 중심의 산사태 재난 대응 과정, 지금부터 발표하겠습니다. 발표 순서입니다. 우선 동영상을 시청하시겠습니다. 어제 오전 8시 5분, 여학수 씨는 평소처럼 딸을 차에 태워 집을 나섰습니다. 약 15분 뒤 왼편 우면산 쪽에서 엄청난 양의 토사와 물이 쏟아집니다. 바로 앞에 있던 차량들이 순식간에 사라졌습니다. 일촉즉발의 순간, 여 씨는 급히 제동장치를 밟았고 토사가 유리창에 튀었지만 차량이 휩쓸려가는 것은 간신히 피할 수 있었습니다. 지금 보신 영상은 2011년 우리나라 수도인 서울에서 발생한 우면산 산사태 영상입니다. 이러한 산사태는 산악 지역에서만 발생하는 게 아니라 언제 어디서든 발생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산사태로부터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기 위한 산사태 재난 대응 과정 지금부터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우선 교육과정 개발 배경입니다. 2023년 7월 14일부터 7월 15일 이틀간 경북 예천군 충남 논산 등지에서 산사태로 인해 총 11명이 사망하는 사건이 발생하는 등 2023년 7월에만 국지성 집중호우로 인해 459헥타의 산사태가 발생하였고 총 26명이 사망하였습니다. 왜 이런 피해가 발생하는 걸까요? 최근 기후변화에 따라 전 세계적으로 이상기후 현상이 빈번해지고 있습니다. 우리나라 또한 2023년에는 1973년 기상 관측 이래 장마철, 강우강도 역대 1위, 누적 강수량 역대 3위 등 극한 호우 빈도가 증가함에 따라 산사태로 인한 위험이 증가하고 있습니다. 이에 정부에서는 국민의 생명과 재산 보호를 국정과제로 채택하고 관련 제도와 시스템을 개선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변화되는 정책을 현장에서 빠르게 적용하기 위해 우리는 교육과정 개선을 도모하였습니다. 우선 우리는 기존 교육과정을 살펴보았습니다. 산림청에서 관리하고 있는 재난, 산불과 산사태를 비교해 봤을 때 산불은 10개 과정을 운영하고 있는 반면 산사태는 3개 과정만 운영하는 등 산사태 분야의 교육 여건이 매우 부족한 실정임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이에 우리 산림교육원에서는 현장 중심의 산사태 재난 대응 교육과정을 개발하였습니다. 그럼 본격적으로 이번 교육과정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우선 요구 분석입니다. 요구 분석은 기존 과정 분석, 환경 분석, 직무 분석, 수요자 분석으로 추진하였습니다. 기존 과정에서는 부족한 교육 환경과 기존 교육상의 견해 사항을 수렴하여 현안 문제를 도출하였으며 교육과정 개발 필요성을 확인하였습니다. 환경 분석을 통해 교육 목표와 현안 문제에 대한 개선 방안을 도출하였습니다. 직무 분석을 통해 산사태 재난 책무와 과업을 조사하였고 수요자 분석을 통해 학습자가 선호하는 교육 방법과 내용 그리고 교육 대상 과목을 도출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전문가 분석을 실시하였습니다. 내외부 전문가로 구성된 전문가 협의를 통해
앞선 분석의 종합 분석을 실시하였고 그에 따라 필요 역량, 교육 목표, 교육 방향을 수립하였으며 최종적으로 교육 과목을 선정하였습니다. 업무 담당자의 필요 역량을 전문가 의식, 위기 대응 능력, 기술 활용, 현장 실무 능력, 협업 능력으로 정립하였으며 교육 목표는 산사태 재난에 선제적으로 대응할 수 있는 전문 인력 양성으로 선정하였습니다. 이에 따라 인지적, 기능적, 정의적 세부 목표를 수립하였으며 이에 따라 세부 교육 방향을 설정하였습니다. 이러한 교육을 통해 업무 담당자는 필요 역량을 강화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설계 단계입니다. 이번 과정은 에디 모형을 기본으로 반복 개선 피드백 체계를 도입하여 설계하였습니다. 설계 중점 사항으로는 재난 분야 교육 과정임을 고려하여 지식 전달을 추구하였고 신규 교육 과정의 미비점을 보완하기 위해 유연한 개선 체계를 구축하였습니다. 학습 수요자의 특성과 요구를 적극 반영하였고 학습 수요자의 수준에 맞는 단계별 교육 과정을 설계하였습니다. 과정별 교육 목표에 맞는 학습 전략을 수립하였습니다. 기초과정은 인지적 목표를 중점으로 교수 강의형 이론 강의를 중점 추진하였고요. 심화과정은 기능적 목표를 중점으로 교수와 학습자가 상호 교류하는 실습과 견학을 중점으로 추진하고자 하였습니다. 활용 과정은 기능적, 정의적 목표를 중점으로 학습자가 직접 참여하는 현장 토론을 중점 추진코자 하였습니다. 이를 위한 학습 활동과 학습 기법을 설계하였습니다. 평가 설계는 커크패트릭의 평가 모형 3단계 평가와 총괄 평가를 도입하여 설계하였습니다. 개발 단계입니다. 본 과정은 금년도 신설되는 교육과정으로 기획부서, 운영부서, 교수실, 내부 직원으로 구성된 평가단을 구성하였습니다. 평가단에서는 운영 전 사전 평가 및 운영 후 모니터링 등의 역할을 수행하였습니다. 교재 표준 모델을 개발하였고 도입, 전개, 마무리로 구성되는 교과내 세부 활동 표준 모델을 개발하였습니다. 운영자, 강사, 학습자별 교육훈련 운영 매뉴얼을 개발하였습니다. 이렇게 개발한 표준 모델 및 매뉴얼은 사전에 강사에게 배포하였으며 강사진 사전 회의 후 1차 교재 작성을 하였습니다. 작성된 교재는 평가단 검토 후 교재 수정 단계를 걸쳐 최종 교재로 발간하였습니다. 교육과정별 세부 목표에 따라 교육 도구, 활용 매체를 선정, 개발하였습니다. 기초과정에서는 사이버 콘텐츠를 개발하고 실시간 온라인 매체를 선정하였습니다. 실무 중심의 심화 과정에서는 전산 실습장과 현장 견학지를 선정하였습니다. 학습자 참여가 주도적으로 일어나는 활용 과정에서는 학습자가 사전에 강의 내용을 숙지할 수 있도록 동영상이나 단톡방 개설 등 학습 도구를 개발하였습니다. 학습자 요구를 반영한 교육 방법 도입 노력입니다. 온라인 교육, 자기 주도적 학습 요구에 따라 사전 학습과 실시간 온라인 교육이 결합된 블렌디드 러닝 교육을 추진하고자 하였습니다. 실습 및 체험 중심의 요구사항을 반영하여 실제 일선 현장에서 활용하는 전산 시스템의 실습과 산사태 예방 사업지에 대한 견학을 확대하였습니다. 사례 및 토의 중심의 교육 요구에 따라 학습자가 사전에 교육 내용을 숙지하고 토론에 임하는 플립러닝 기법의 현장 토론을 중점 추진하고자 하였습니다. 타기관 우수 사례 공유 및 교육갈 시간이 부족하다는 그런 의견에 따라 모바일 기반의 사후 학습 체계를 마련하였습니다. 운영 단계입니다.
운영 단계는 사전 준비 단계, 교육 운영 단계, 사후 관리 단계로 체계화하여 진행하였습니다. 운영 단계에서는 주요 운영 사례를 중점으로 설명드리겠습니다. 우선 반복 개선 피드백 평가의 운영 사례입니다. 반복 개선 피드백 평가회의는 교육과정 운영 전 학습자의 요구사항과 여건 변동 사항을 검토, 평가하여 과정이 반영 가능한 사항에 대해서는 바로 다음 과정에서 즉시 시행하였습니다. 과정 운영 종료 후 학습자의 요구를 모니터링하는 이런 일련의 평가, 개선, 모니터링의 이런 반복적인 이런 사이클을 반복적으로 운영하였습니다. 평가의 운영 결과 주요 개선 사항은 교육 인원을 확대할 수 있었고 현장 견학지를 2개소에서 3개소로 확대하였습니다. 또한 웹툰 제작 및 VR 제작 등 예산이 수반되는 사항을 보완할 수 있었습니다. 반복 개선 피드백 평가에는 학습 수요자 요구와 여건 변동 사항을 수시로 개선 반영할 수 있고 운영부서만으로는 결정하기 어려운 사항에 대해서 부서 간 합의체를 통한 빠른 의사결정과 부서 간 원활한 협조 체계가 가능하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개발 기간이 짧은 교육 과정과 변화가 많은 그런 현장 실무형 교육 과정에서 유용하게 활용될 수 있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번 이 사항은 저희 과정에서 가장 중점적으로 다룬 사항인데요. 사실 현장 견학과 현장 토론은 보시는 바와 같이 준비해야 될 사항이 매우 복잡하고 다양합니다. 그럼에도 업무 담당자의 직접 체험을 통한 교육 효과 극대화를 위해 현장 견학 및 현장 토론은 중점으로 추진하였습니다. 마지막, 모바일 기반의 밴드 개설을 통한 사후학습 지원 사례입니다. 사후학습 지원은 강의 자료뿐만 아니라 타 기관에서 보유하고 있는 다양한 정보를 제공함으로써 공유 플랫폼 기능도 함께 수행하였습니다. 앞서 말씀드린 사례들은 학습자 요구사항을 반영한 사례인데요. 우리 교육원에서는 과정 개발 전부터 과정 운영 중에도 수시로 학습자의 요구사항을 수렴하였고 수렴된 요구사항은 검토 절차를 거쳐 과정 개선에 활용하였습니다. 교육과정 운영 실적은 총 4회 과정 운영하여 149명이 수료하였으며 이는 당초 계획 대비 186%의 실적을 달성하는 성과를 달성하였습니다. 평가 단계입니다. 커크패트릭의 평가 모형 중 3단계와 동료 대상 현업 적용도를 활용한 360도 다면 평가를 실시하였습니다. 평가 결과 전반적으로 기초 1기 과정이 가장 낮게 평가되었고 실습과 견학이 포함된 심화 과정이 가장 높게 평가되었습니다. 현업 적용 사례를 살펴보면 주민 대피 훈련과 현장 조치 행동 매뉴얼 작성 등 현장 실무에 많은 도움이 되었다는 의견이 있었습니다. 교육과정을 모두 종료한 후 총괄평가를 실시하였습니다. 총괄평가 결과 개선 결정된 사항은 차기 연도에 반영 계획에 있습니다. 효과 부분입니다. 교육적 측면입니다. 반복 개선 피드백 평가의 체계를 도입하여 교육과정에 유연한 개선 체계를 마련하였습니다. 유관기관에서 각각 보유하고 있던 다양한 정보의 공동 활용성을 증대할 수 있었습니다. 학습자 측면입니다. 현장 중심의 참여형 교육으로 현장의 문제 해결 능력을 강화할 수 있었습니다. 당초 3개 과정이던 교육과정을 6개 과정으로 확대함으로써 업무 담당자들에게 더 많은 교육 기회를 제공할 수 있었습니다. 궁극적으로 변화하는 정부 정책의 조기 현장 시행 및 정착을 통해 국민의 안전을 지키고 국민의 신뢰를 확보할 수 있었습니다. 마지막으로 본 교육과정과 연계된 정량적 사례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우선 주민대피 훈련 참여 인원이
전년 566명에서 1021명으로 1770% 향상되는 실적을 보여줬고요. 우기전 재해예방사업 추진 실적 또한 전년 91%에서 현년 95%로 향상되었습니다. 마지막 산사태로 인한 사망자는 전년 26명에서 현년 3명으로 전년 대비 88%를 감소하였음을 보고드리며 이상 발표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시간을 딱 맞춰 주셨어요. 네, 이어서 심사위원 질의응답 있겠습니다. 발표자 분께서는 무대 중앙에 위치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마지막 발표셔가지고 많이 기다리시고 또 떨리셨을 텐데 발표 잘 들었습니다. 수고 많으셨습니다. 그 산사태, 빈번하게 발생하는 산사태와 관련해서 직무 전문가께서 어떻게 이제 산사태 재난에 대해서 대응해야 되는지 직무 전문가 과정들을 이제 설계하시고 운영하신 그 결과를 공유해 주셨는데요. 제가 조금 이제 그 인상 깊게 보았던 거는 교육 과정이 기초 과정, 심화 과정, 활용 과정 이렇게 세 단계로 아까 위계적으로 설계됐다고 말씀 주셨는데 이게 세 단계로 난이도를 좀 두어서 과정을 개설하고 그것들을 이제 동시에 또 제공을 하였다라는 측면에서는 교육 과정의 어떤 촘촘한 설계 측면에서는 좀 굉장히 잘 된 측면이 아닐까 싶고요. 궁금한 부분은 이렇게 기초, 심화, 활용을 구분을 하셨는데 기초, 심화, 활용에 적합한 교육 대상자들을 어떻게 가이드해 주셨는지 예를 들어서 교육 과정별로 요구되는 어떤 직무의 난이도나 경력의 어떤 구분, 그 직무를 직무를 했던 그 경력의 어떤 구분이라든지 아니면 선수학습에 대한 어떤 가이드 뭐 이런 것들이 있으셨는지 어쨌든 이 교육 과정을 학습자들이 선택해서 들을 때 어떠한 가이드나 어떠한 기준을 통해서 적합한 교육을 들을 수 있도록 지원을 하셨는지 하는 부분이 좀 궁금하고요. 두 번째는 기초는 이틀, 심화는 3일, 그리고 활용은 1일 과정으로 진행했고 마지막에도 발표 주신 것처럼 심화 과정이 제일 만족도가 높았어요. 3일짜리 과정이었고 네, 여러 맞습니다. 가지 현장 견학 등이 이제 포함됐다고 했는데 네네. 이제 그런 측면에 있어서 사실은 활용 과정이라든지 기초 과정에 대한 어떤 좀 보완이 많이 고민이 되셨을 것 같아요. 이게 어떠한 측면에서 이런 만족도의 차이가 있었고 어떠한 측면에서 기초나 활용 교육 과정도 조금 더 보완이 필요하다고 운영자께서 또 판단을 하셨는지 그런 부분에 대해서도 좀 궁금했습니다. 우선 저희가 교육 대상자들을 선정할 때 공문으로 요청을 하는데요. 이 과정의 간단한 설명을 공문으로 통해서 보여주었습니다. 이번 과정이 금년에 신규 개설되는 과정이며 기초, 심화, 활용 과정으로 운영이 되는 것을 미리 사전에 알려줌으로써 교육 대상자들이 본인들이 어떤 과정을 들어와야 될지 이런 걸 선별할 수 있었을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리고 두 번째 질문에 대해서 만족도는 우선 기초 1기 과정이 가장 만족도가 낮았는데요. 그 부분은 처음 시행함에 따라서 학습자가 좀 사전에 이런 교육이 어떤 교육인지 알지 못하는 상황에서 저희가 좀 미흡하게 대응한 부분도 있었던 것 같습니다. 이렇게 아까 말씀드린 대로 기초 과정은 이론 중심으로 이루어지고 심화 과정은 실습과 견학 위주로 이루어진다. 이런 과정들을 전반적으로 알게 하고 했으면 좋았을 텐데 이 기초 과정에서도 어떤 그런 실무 중심의 교육이 좀 많이 있지 않을까 하는 기대가 있었는데 그 부분이 조금 학습자가 느끼기에 좀 부족했다. 그 과정을 실제 사후 조사를 했을 때도 그런 과정을 더 해주세요라는 요구가 있었거든요. 근데 이 부분은 이제 저희가 과정의 개발 그런 설계 취지나 이런 걸 설명하면서 좀 해소되었던 것 같습니다. 그러면서 심화 과정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교육 수요자들이 가장 요구했던 게 실무 중심의 그런 실습 과정이나
견학 이런 부분들을 요구했었거든요. 그 과정이 가장 많이 반영된 게 심화 과정이어서 그 부분의 만족도가 높았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보완해야 될 점에 대해서는 기초 과정에 대해서는 이제 이론 중심으로 이루어지다 보니까 학습자와 교수 간의 소통이 조금 부족했던 면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따라서 기초 과정에 대해서는 교수와 학습자 간 좀 게임이라든가 서로 질의응답이라든가 이런 부분들을 좀 더 보완해서 좀 그 학습자가 교육 만족도를 올릴 수 있도록 보완코자 합니다. 네. 네, 발표 잘 들었습니다. 저는 이제 발표해 주시면서 그 반복 개선 피드백 평가 회의를 여러 차례 걸쳐서 이야기해 주신 것 같아서 굉장히 인상적으로 들었습니다. 이런 평가 회의가 평가단을 통해서 빠른 의사결정을 돕고 또 유연하게 이제 과정이 개선되는데 굉장히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가 되는데요. 만약에 다른 기관에서도 이런 어떤 평가 회의를 도입해서 운영하려고 한다면 이 평가 회의를 운영하는 데 있어서 좀 실제적으로 좀 운영 방법이라던가 아니면은 뭐 운영에 있어서 좀 고려해야 될 점 이런 것들을 좀 만약에 조언하신다면 어떤 것들이 있을 것 같습니까? 네. 반복 개선 피드백 평가에는 사실 타 기관에서도 운영하는 교육 운영 전에 사전 검토 사항으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다만 저희가 좀 다른 사항은 운영부서만이 검토하는 게 아니고 기획부서, 운영부서 그리고 교수실의 이런 평가단으로 구성된 이렇게 체계화된 그런 운영을 통해서 빠르게 이거를 이제 교육 과정을 운영하다 보면 뭔가 개선해야 되는 부분이 있는데 이 부분이 타 부서의 협조를 받아야 되는 부분이 있거나 이런 부분이 있습니다. 그러면 그 교육 과정을 운영하기 전에 그거를 따로이 또 부서 협의를 하고 그러려면 시간 관계상이나 이런 부분 때문에 안 하고 마는 경우가 많습니다. 하지만 이 부분을 체계화함으로써 부서 간의 빠른 그런 의사결정을 통해 그리고 협조가 필요한 부분, 인력이라든가 예산이라든가 이번 교육 과정에서는 토론 과정에서 상당히 많은 인원이 동원이 필요했습니다. 그런 인력 동원이라든가 또 웹툰 제작이라든가 VR 제작 등 예산이 수반되는 사항이 필요했었는데 그런 부분들이 타 부서와 바로 즉시 결정이 남으로써 교육 과정 운영 중에도 그런 부분이 보완될 수 있었던 그런 장점이 있습니다. 기존의 타 교육 기관에서도 이런 부분들은 체계화해서 움직이면 좀 더 좋은 성과를 낼 수 있지 않을까 네, 권장해 드려보겠습니다. 네. 기관의 좋은 노하우를 공유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마지막으로 한 가지 질문을 더 드리고 싶은 게 있는데요. 그 발표 마지막 부분에 교육 효과 관련되어 있는 사례를 말씀을 주셨어요. 근데 이 교육 과정이 올해 신규로 개설된 과정인데 이 교육 효과의 사례로 얘기해 주셨던 그런 부분도 굉장히 전국민적인 그런 부분들인 것 같아서 그 교육 효과의 사례랑 본 교육 과정이 어떻게 연결될 수 있는지 그 부분을 좀 설명을 부탁드려도 될까요? 죄송하지만 네. 제가 다시 네. 질문을 좀 확인해 보겠습니다. 마지막에 주민대피 훈련에 맞습니다. 참여한 네. 인원을 네. 세 가지 사례 말씀하시는 네, 겁니까? 맞습니다. 예. 저희 본 교육 과정에서는 저도 그 질문을 하려고 했는데 보충해서 조금 더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예를 들어서 제일 마지막에 산사태로 인한 사망자 수가 크게 줄었다고 했잖아요. 네네. 근데 그게 저는 이 교육의 효과일 거라고 기대는 하지만 믿지만 진짜로 교육의 효과였는지 아니면 또 다른 그 요인들로 인해서 그런 효과가 나타난 건지, 그래서 교육의 효과라고 확신할 수 있는 그런 증거들을 좀 그 수집해서 제시를 하셔야 네네. 분석을 해서 제시를 하셔야 더 신뢰롭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들어서 저도 그 질문을 드리고 싶었습니다. 네. 마지막에 말씀드린 그런 효과는 분명히 저희 교육과정과 관련이 있다고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 있겠습니다. 그 증거를 찾자면 우선 저희 교육과정에서는 주민대피 훈련이라든가 그리고 산사태에 따른 그런 현장 조치 행동 매뉴얼 이런 것들을 중점적으로 교육을 시켰습니다. 그리고 위급 상황이 발생했을 때 상황 판단 회의를 결정해서 어떻게
주민 대피 명령을 내리고 그런 피해를 인명 피해라든가 그런 부분들을 최소화할 수 있는지 그런 부분을 중점적으로 교육을 했기 때문에 관련이 있다고 생각되고 제가 좀 당황을 해서인지 이렇게 자세히 말씀을 못 드리는 것 같습니다. 다만 주민 대피 훈련 그리고 마지막에 사망자 작년 대비 저희가 좀 조사를 해봤습니다. 작년 대비 저희가 극한호우라고 그러면은 1일 50mm 이상이 내리고 3일 동안 90mm 이상이 내리는 경우인데 금년 같은 경우는 1일에 100mm 이상 내린 부분이 9개 지역에서 관측되는 등 역대 1위를 차지했습니다. 그만큼 산사태로 인한 피해가 많이 발생할 수 있었고 사망자도 많이 발생할 수 있는 가능성이 있었는데 저희 교육과정 때문만 이게 이렇게 줄었다고 할 수는 없겠죠. 정부의 정책, 변화하는 정책과 그 변화하는 정책과 시스템을 교육과정을 통해 일정 기간에 이렇게 적용할 수 있도록 만든 것도 일조하지 않았나 생각해 봅니다. 네. 네, 질의응답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